모닝 브리핑입니다. 전일장 좀 허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요일의 급등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민국 시총 1위, 2위 기업이 모두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많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이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정도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구글이 급등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하고 있고 모든 여건이 좀 긍정적인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오늘 증시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참 힘든 4월입니다. 여러분 이달 삼성전자 주가 차트 보셨습니까? 정확히 4월 8일 86,000원을 돌파. 4월 초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사들은 10만 전자에 대한 희망찬 헤드라인을 아주 쏟아냈죠. 그러던 주가가 4월 둘째 주 들어 중동 리스크 악재에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마저도 수요일장 고개를 좀 빼꼼 들면서 반등에 성공해주나 싶었지만 그 하루의 상승폭마저 허무하게 반납했던 전거래일 한마디. 뉴스에 파는 SK하이닉스, 하락에 사는 보험 음식료입니다. 메타의 실적 가이던스 실망에 따른 시간 외 급락을 반영한 국내 증시는요.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뉴스에 파는 흐름을 보이며 도통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PCE 발표를 앞두고 중장기물 금리가 상승하자 하락장 속 보험업종과 음식료업종은 선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던 전거래일.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정말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양대 지수 모두 1%대 파란불을 보였는데요. 그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또 메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한 영향이 우리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건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실적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8,500억 원 순매도하면서 1.7% 하락한 2,628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가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2차 전지와 엔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코스닥은 1% 하락한 853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고맙게도 빨간불을 켜낸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생명보험과 음식료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주부터 보시면 어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일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4% 오름세를 보였고요. 동양생명도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모든 식품업체가 그야말로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는 무시무시한 뉴스가 들려왔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제염을 공급하는 업체 한 주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멈췄기 때문인데요. 정제염은 과자나 빵, 그리고 면류 등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만큼 그 우려감에 소금과 음식료 업종이 어제는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뚜기와 롯데 웰푸드는 4%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장 마감 후에 한 주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부터 공장 가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D램의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이닉스는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왔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RS 오토메이션은 개별 이슈도 한몫을 했는데요. 세계 최소형 로봇 4축 제어 드라이브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YC는 12%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뉴스에 파는 새로운 흐름이 나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 신규 팹 건설 재개를 공시하며 설비 수주 기대 속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일제히 환호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던 전거래일.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다시금 밸류업 정책 재시동에 따라 고개를 든 보험 섹터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우리 시장에서 소진됐던 밸류업 모멘텀에 다시금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달 2일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5월 중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날짜를 노동절 다음 날인 5월 2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시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 지난 2월 있었던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세부 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안으로 공개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니 과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줄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세 세액공제는 확실히 추진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바로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발언엔 확실한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이 되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러니까 최고 세율 45%인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조금 더 낮은 세율로 저율 세율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이 9% 넘게,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올랐죠. 더불어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밸류업 정책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긍정적 분위기를 뿜어냈습니다. 다시금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 우려가 완화된 모습,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후 증권사가 바라본 저PBR 업종에 대한 목소리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의 의견입니다. 은행주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비중 다시 늘리자라는 의견인데요. 구체적인 이유 6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급등 이후 조정폭이 상당해 현 은행 평균 PBR이 다시 0.35배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 둘째, 중동 리스크는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셋째, 작년 3분기 금리 상승 시기에 은행주가 코스피 지수를 크게 초과 상승한 선례를 볼 때 이번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다 보니 은행주 초과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넷째, 다음 주 있을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모멘텀. 그리고 다섯 번째,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주에 대한 스탠스가 긍정적이라는 점. 마지막 6번째,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1분기보다는 그 이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1분기 실적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고할 것이란 점입니다. 특히 6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선 안정적 실적과 더불어 배당 재개에 이어 구체적 주주 환원 의지가 높다며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볼까요? 이 DB손해보험에 대해 이익 체력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주 중 분기별 이익 변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타사 대비 실적 신뢰도가 높다는 긍정적 의견 제시했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삼성화재에 대한 긍정적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요. 견조한 이익 체력, 또 압도적 자본 여력, 향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여타 다른 보험주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수급이 엄청 셉니다. 투신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24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4.4%나 상승 마감했네요. 이어서 삼성생명 보시죠. 바로 어젯밤 나온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주간 선호 종목으로 삼성생명을 꼽았는데요. 하나증권은 업종 내에서 삼성생명이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안리도 볼까요? 국내 유일 재보험사로 보험사가 들 수 있는 보험을 파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9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매각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 화요일 주가는 18%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어수선한 시장. 그렇다면 우리는 실적이 담보되고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주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SKC는 최근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보통주 1,148주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기업이죠. 루닛이 1,71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전액은 볼파라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1분기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를 했고요. 또 매출액은 956억 원으로 8%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볼까요? 네, 리튬 메탈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최신 소재 개발과 성능 향상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2차 전지주와 오늘 리튬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 기업들이 실적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LIG 넥스원과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영향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30분에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결과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니까요.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급한 마이크론 보조금 61억 달러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선 예상 밖 성장 둔화가 발표됐지만 보조금 지원 소식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급등.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이 구글의 실적 발표입니다. 구글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하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 좀 화끈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치 웃돈 실적에 주가가 5%가량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전기전자 중심의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오늘 국내 증시에선 기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다수의 저PBR 업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